안녕하세요. 설현욱입니다. 오늘은 11번째 시간 성이야기 다시 30년 만에 다시 쓰는 유튜브를 시작할게요. 좀 전까지 그 명리에 대해서 한 40분 녹음을 하고 유튜브를 올리고 지금 11시 38분인데 이거 어차피 오늘 하기로 했었던 거니까 그냥 마저 할게요. 그래서 9번째 시간에 여성 불감증에 대해서 제가 세 가지 말씀을 드렸죠. 멀티 오르가즘이 제가 해보니까 20에서 25%가 아니라 80에서 85%까지 가능하더라. 몇 달 안에. 그 다음에 캐그를 대중화 시켰는데 이게 이제 질압력이 이쁜이 수술한다고 20에서 30이나 40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70 정도 되면은 자기 손가락 두 개를 넣으면은 상당히 조이는 정도고 85 정도 되면은 더 조이는 정도가 돼서 이때부터 이제 G스팟이 이제 개발이 되기 시작해서 멀티 오르가즘이 쉽게 되더라. 그 다음에 이런 그 캐글 훈련은 피드백을 보면서 자기가 눈으로 보면서 자기 지압 힘주는 거를 확인하고 그래프로 그리는 거를 눈으로 보면서 자기가 연습하는 게 굉장히 효과적이더라. 4초 4초 10초 10초 1초 1초 이런 식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전번 시간에는 그 10번째 시간에는 성 에너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주로 드렸어요. 그래서 불안이란 요소가 이제 왜냐하면 슈테켈이 이제 얘기를 했던 발기부전의 가장 중요한 그 심리적인 요인이라고 1920년대 중반에 이제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빌헬름 라이를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그 이고, 그 다음에 이드, 슈퍼에고가 이제 이런 식으로 되게 그래프상으로 이제 그려가지고 여기서 뭐 어쩌고 저쩌고 이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프로이드부터 시작된 이런 그 무의식적인, 그 다음에 인간 성에 대한 연구가 융하고 아들러는 이제 초창기에 이제 이별을 했고, 그 다음에 비레름 슈테켈하고 비레름 라이에 와가지고 이제 처음 정신분석 그룹에 속했던 게 비레름 슈테켈이에요. 이 양반도 의사인데, 잠깐만. 이게 이제 비레름 라이예요. 그 비레름 라이 책 펑션 오브 더 오르가즘이라는 1920년대 후반인가 나왔던 책을 제가 가지고 있더라고. One of the most important books of the century in our understanding of human sexuality. 뭐 그냥 여러 가지 책 중에 하나죠. 근데 이제 이렇게 생긴 양반이에요. 그리고 제가 하나 실수한 게 비레름 라이가 그 메디컬 닥터죠. 내가 말을 잘못했어요. 메디컬 닥터고 1928년, 29년, 30년 비엔나에서 뭐 성의학 클리닉 비슷하게를 열어가지고 뭐 몇천 명의 환자들이 슈테케를 보러 왔다고 할 정도로 인기가 대단했던 비레름 라이예요. 그래서 어디 갔노? 어? 그 제가 여기 슬라이드를 여기 빼먹었네. 4대 성의학자라 그래가지고 프로이드, 그 다음에 킨제이, 그 다음에 마스타인 존슨, 그 다음에 헬렌 카플란, 을 이제 4대 성의학자라고 사진을 이렇게 냈는데, 이게 그렇잖아. 성의학자가 의학자가 알프레드 킨제이는 성의학자가 아니잖아. 의학자가 아니죠. 그냥 주롤로지스트죠. 곤충학자지. 그러면은 이 비레름 라이의 사진을 여기다 넣어야 된다고.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러네. 그죠? 이 사진이
빌헬름 라히가 들어가야죠. 슈테켈보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얘기 나온 김에 지금 빌헬름 라이히의 그 소위 얘기해서 제니탈리티, 프로이드는 섹슈얼리티였는데 모든 노이로제, 모든 그 여러 가지 문제의 근원은 성욕이 억압이 돼서 그런다. 라인은 그게 프로이드식의 어떤 부정적인 성욕이나 이드 이런 게 원래는 그게 굉장히 부정적이고 그렇게 왜곡된 성이 아니라는 거죠. 건전하고 노동할 수 있는 건전한 그런 무의식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억압이 되고 통제를 받아가지고 어떤 뭐 권력이나 무슨 뭐 검열 이런 거에 의해서 이게 왜곡된 프로이드의 무의식으로 나온다는 거를 주장했죠. 상당히 그럴듯한데 이전에 있었던 사람이 사실은 빌헬름 슈테켈이에요. 슈테켈. 이 드로잉 패드가 이게 빌헬름 슈테켈이 프로이드가 1859년생이니까 한 10년 정도 후에 그랬나? 한 10년 정도 후에 이제 태어난 그 지금 빌헬름 슈테켈도 의사죠. 메디컬 닥터고 그 뭐야 비엔나 의과 대학을 다녔고 오스트리아가 예전에는 프로이드도 사실은 독일이라기보다는 오스트리아 쪽에서 다 비엔나에서 이렇게 비엔나를 못 가봤는데 누가 무슨 환자가 무슨 거기 지휘자 한다고 비엔나에 한국 사람으로 지휘자 한다고 서울음대 나온 작곡가 나온 친구가 있다 그래가지고 뭐라고 만나러 갔는데 어쩌고 비엔나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해요. 이 슈테켈의 업적이 그 발기부전의 원인을 불안이라고 이제 1920년도에 주로 이제 명시를 했는데 1920년도에 그 다음에 그 프로이드하고는 1910년도 초기에 이제 헤어졌죠. 그 뭐 싸운 게 아니라 이론이 잘 안 맞는다고 프로이드가 좀 배척한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 어떻게 보면은 이론적인 거 가지고 이제 좀 싸운 것 같죠. 그러면서 이제 그 초창기 그룹에서 융하고 아들러가 이제 나오면서 그 다음에 슈테켈이 좀 붙어 있다가 슈테켈도 좀 이따 나왔죠. 소위 얘기해서 초창기 정신분석학계 그룹에서. 근데 이 슈테켈의 업적이 뭐냐 하면 이제 불안이라는 거를 이제 처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페티시즘에 대한 그 퍼버전 페티시즘과 성 도착증 예전 말대로 하면은에 대한 논문을 좀 썼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임포턴스. 지금은 이렉타일 디스펑션이라고 공식적으로 쓰지만 예전엔 임포턴스라 그랬죠. 발기부전을 임포라 그랬어요. 임포턴스에 대한 정신 분석. 이거를 상세히 써놨죠. 슈테켈이. 그 다음에 또 뭐 했나? 그 전에 이제 그 전에는 꿈 이론, 드림 세오리에 대해서 그 심볼에 대해서 프로이드랑 같이 친했을 때 자기 스승으로 모셨을 때 심볼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같이 이제 연구를 하고 그랬던 모양이에요. 인터프리테이션 오브 드림에도 슈테켈의 이론이 많이 도용이 됐고 도용이라기보다는 인용이 됐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면은 성의학자가 빌헬름 슈테켈, 빌헬름 라히 정도, 프로이드 또 누구 있냐? 그 이전에 제 예전 슬라이드를 보면 크래프트 에빙이라고 나와요. 크래프트
F가 두 자리죠. 크래프트 에빙. 크래프트 에빙이라고 한 프로이드보다 한 20년 정도 앞선 사람인데 이 비엔나 의과대학 교수였죠. 이 빌헬m 슈테커리 그 크래프트 에빙을 스승으로 모시고 원래 뉴럴로지 뭐 이런 거 그때는 신경과랑 정신과랑 구별 안 됐으니까 신경과하고 정신과하고 구별 예의가 나왔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신경과하고 정신과 말 나온 김에 정신과 신경하고 정신하고 신경과하고 정신과하고 뭐가 다르냐 이거를 예전에 도올 김용옥 선생이 이걸 가지고 무슨 강의를 한 30분 하는 것 같은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더라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데 아니 자기도 모르면서 뭘 그렇게 진짜처럼 얘기하노? 그 다음부터는 그래서 도울이 뭐 얘기하면은 아예 별로 신빙성을 저는 두질 않아요. 다른 얘기하는 거야 뭐 잘 모르잖아. 노자 도덕경 뭐 얘기하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아니 노자 도덕경도 그래. 노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초등학교 출신 무슨 노자를 웃긴 사람이라는 제목이 뭐였나 잠깐만. 도울 김영옥 비판이라는 제목이 내 책상 앞에 있네. 웬 여자분이 이걸 비판을 했는데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했어요. 근데 그걸 왜 도울은 전혀 반응을 안 하고 있는지 몰라. 하여간 제가 도울에 대해서 김영옥에 대해서 그런 뉘앙스를 갖고 있는데 하나 더 얘기하면 조영남 씨하고 어느 날 이제 골프를 치러 갔어요. 그래가지고 내 차 옆에 앉아가지고 둘이서 갔다가 그 양반 그 골프는 잘 못 치는데 퍼팅 하나는 기가 막히게 넣더라고. 그래가지고 뭐 밥 먹고 골프장에서 이제 집까지 이제 오는 거예요. 강남까지 오면서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 갈 때는 그랜드로 괜찮았는데 올 때 뭐 이 얘기 저 얘기 하다가 아유 김영욱 씨는 왜 CD가 없냐고. CD 한 장이 없는 것 같더라고 그랬더니 자기 CD 한 장이 있대. 뭐 어디 뭐 사교천 뭐 하나 있대. 뭐 그래도 그러면 뭐 카루소 같은 거 부르면은 노래 굉장히 잘 부르시는데 그런 거 좀 녹음하면 되지 않냐 그랬더니 카루소를 누가 불렀는데 자기는 그거 능가할 자신이 없어서 CD를 안 만들었대. 그러면서 뭐라고 막 얘기하는데 나보고 뭐라고 그러더냐면 설박 당신은 그 도울 김용옥하고 똑같대. 그래서 갑자기 그 얘기 듣고 화가 나가지고 그 다음부터 싸우기 시작해가지고 그래 좋다 그러면 끝을 보자 그래가지고 청담동 무슨 복집에 가가지고 3시간인가를 더 싸웠어. 그 다음부터 서로 안 보기로 했어.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뭔 얘기 하다가 또 신경과 정신과의 구별이 뭐냐면 제가 레이던트를 81년부터 84년까지 했으니까 82년도경에 신경과하고 정신과가 분리가 됐어요. 가정의학이 아마 요 정도의 과가 생겼고 그러면서 신경과하고 정신과가 분리가 됐는데 헤드에이크, 두통이나 간질, 에필랩시는 신경과에서 보고 그 다음에 신경과적인 무슨 뭐 기타 등등 무슨 근육질환 무슨 중풍 제일 많은 게 이제 중풍 그 다음에 두통 그 다음에 뭐 기타 근육의 기타 질환 이런 게 제일 많아요. 신경과는 기타 등등이 되게 많아요. 그 다음에 정신과는 이거 빼고 근데 이게 그 경련성 질환 이 간질은 에필랩시는 이게 전통적으로 어느 과에서 하느냐 가지고 되게 싸운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때 고대 병원 그 해화동에 있는 그 우석대 의대에 그 굉장히 유명한 신경정신과 원로가 있었는데 그리고 적시자병원에 송수직 선생이라고 있었죠. 그 양반들이 소위 얘기해서 뇌파를 잘 본다고 소문난 사람들이야. 근데 이게
EEG라는 게 이게 얼마나 보는데 힘드냐면 신경과 레이던트 3년 4년을 마치고 뇌파 펠로우만 한 2년 3년 이상을 해요. 그만큼 그 아티팩트하고 실제로 이게 하는 게 로컬라이제이션 하는 게 그렇게 힘든 건데 이거를 신경과에서 가져가 버렸어. 이게 왜 그 뇌파라는 게 의미가 있냐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 기질적인 거하고 정신적이라는 거하고 정신적이라는 거하고 구별이 뭐냐면 해부 생리학적 이상이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 첫 번째로 따져요. 그러니까는 중풍이나 뭐 뇌암이나 이런 거는 나중에 해부학적으로 부검을 해보면은 이상이 뚜렷하게 있잖아. 현미경적으로. 근데 예를 들어서 간질 같은 경우는 경련성 질환 같은 거는 부검을 해봐도 95% 이상이 아무것도 없어요. 현미경적으로. 그러면 이건 신경정신과에서 봐야지 해가지고 이제 정신과적으로 넘어온 거예요. 그런데 이게 뇌파가 이게 1950년대 초반에 생겼죠. 뇌파를 발견하고 뭐 램슬립, 난램슬립 한 거가 이제 1952년경이니까 이때 생기고 나서 보니까 이 경련성 질환 환자가 뇌파에서 스파이크가 나와 이렇게 쫙쫙. 그래가지고 뭐 그랜드 말 시저, 대발작, 포티스트 말 시저, 뭐 파샤ල් 시저 이런 식으로 이제 구별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러니까는 해부 생리학적으로는 이상이 안 나오는데 뇌파에서는 이상이 나온다 해가지고 신경과에서 가져간 거예요. 이 뇌파에 관련된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이게 그만큼 실질적으로 보면은 뭐 심전도 보는 거는 어느 정도 이렇게 그 정형화된 툴이 있고 좀 쉬운데 이거는 굉장히 좀 까다로운 측면이 있어요. 이거 하다가 저도 이거 한다고 맨날 가서 뭐 기웃기웃하다가 야단도 맞고 그랬는데 QEEG라는 게 나왔어요. Quantitative EEG라 그래가지고 Computerized EEG예요. 88년에 이제 경찰병원 과장으로 가니까 92년도 1년도에 뭐 병원을 강남으로 크게 확장해서 이전한대. 그 기계 있으면 살 거 있으면 사재. 그래가지고 제가 요청한 게 첫 번째가 당시 1억짜리 QEEG 기계를 도입해달라. 들어왔어. 나중에 보니까 이게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컴퓨터라이드 뇌파 기계예요. 이거 가지고 뭐 논문도 좀 쓰고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개업할 때 이게 아쉬워가지고 이걸 또 하나 병원에 장만을 해놨다. 근데 이게 성형학을 하다 보니까 이거 찍을 시간도 없고 뭐 기사도 불러야 되고 아유 굉장히 이거 앉아가지고 그냥 손해 봤죠. 이 QEEG예요. 이게 QEEG. 그 다음에 이 기계 안에 이제 EP라는 기계가 들어요. 이벅 포텐셜 뇌발 유니 검사라 그러는데 유발 전이 검사라 그러는데 이벅 포텐셜이라 그러는데 이거 가지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그 귀에다 자극을 줘가지고 뇌에 그 아주 미리세컨 단위로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걸 그냥 그 볼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지럽다 그럴 때 이제 이비인후과에서 이상이 없다면 이걸 검사를 해요. 그다음에 소마토 센서리라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발기부전이라 그러면은 척추의 그 신체 반응이 유발전이 검사를 해요. 이게 어떤 때 유용했냐면 예를 들어서 ADHD 여기다 씁시다. ADHD 같은 경우에 이게 그 attention deficit disorder, 예전에는 ADD라 그랬는데 이게 hyperactive attention deficit disorder라는데 attention deficit hyperactive disorder라고 바뀌었는데
이거는 뇌파에도 잘 안 나와요. 애가 설치는데 당연히 CT나 MRI 찍어도 정상이고 뇌파에도 정상이야. 근데 이 유발전이 검사, EP 검사로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정상인데 얘네들은 그러면 이렇게 시간이 좀 짧았는데 그 약을 주니까 그 암페타민 계통의 약을 주면은 이게 정상화되더라 이거죠. 이거가 유발전이 검사라는 나와요. 뭐 이런 개념들이에요. 뭐 얘기하다 이렇게 나 신경과 정신과는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더니 82년도에 나누더니 그 원하는 사람은 정신과에 남은 사람은 신경과 전문의 자격 시험을 시험 보게 해줄 테니까 시험 같이 보래. 그랬더니 아니 이게 무슨 뭐 신경정신과 해가지고 같이 통합해서 할 때는 뭐 공부하면 되는데 이걸 하려니까 뭘 뭐 요구하는 게 많더라고. 신경해부학부터 다시 시작해가지고 짜자자자 한 반 정도만 그때 2년차 애한테만 그 자격을 줬는데 반 정도만 신청을 했나? 쇼드를 해요 하여간. 뭐 얘기하다가 크래프트 에빙 얘기하다가 왜 이 얘기를 하게 됐지? 크래프트 에빙이 이 양반 얘기가 이제 자주 나오는데 프로이드보다 한 20년 위 비엔나 교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이코패시아 섹슈얼리스 그 환자 한 뭐 230여 명에 대한 그 인간의 성 행위에 대한 논문을 썼어요. 굉장하죠. 그 당시에 논문을 쓰고 그 다음에 동성애에 대한 논문을 썼는데 이게 이제 그 전까지는 범죄시 했었는데 이거를 의학으로 넘겨온 분이에요. 크래프트 해빙이. 그러니까 신경과나 정신과에서 카바를 하지 왜 그 교도소에 집어넣느냐 동성애를 이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지금 빌헬름 슈테켈 뿐만이 아니라 빌헬름 라히, 크래프트 해빙까지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은 이제 안나 프로이드 여섯 번째 딸부터 시작해가지고 멜라니 클라인, 그 다음에 소아정신과로 반영을 했고 1960년대 돼가지고 이디스 제이콥슨 해가지고 이고 사이콜로지가 이제 발달하고 오브젝트 릴레이션 세오리 대상관계 이론이 이제 확 주류가 되면서 코우트나 컴버그 말씀을 드렸죠. 1990년대 말에 세계 정신분석학회 회장을 했죠. 그래서 제가 보더라인 얘기도 했을 거야. 경계선적 인격장애가 신정아나 하다못해 누구야 그 윤석화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은 연예인들이 경계선적 인격장애 범주에 들어가요. 그래서 그 경계선적 인격장애 특징이 히스테리컬한 거, 그 다음에 안타이 소셜한 거, 아버지 보고 욕하고, 그 다음에 디프레션, 그러면서 아이덴티티 문제가 있죠. 다른 얘기로 하면 이걸 나르시시즘이라고 그러는데, 나르시시스틱 퍼지널티 디소더하고 히스트리오닉 퍼지널티 디소더, 안티소셜 퍼지널티 디소더,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세 개를 합쳐놓은 거를 이제 보드라인 퍼지널티 디소더라고 그러는데, 그래요. 그 다음에 이거는 오늘은 발기부전에 당뇨나 고혈압, 담배 등으로 인한 기질적인 원인론을 얘기하는 건데 여러분들 맨날 제가 떠들었으니까 잘 알 테고 뒷부분에 대해서 그건 간략히 설명을 하고 이 얘기도 이제 다 알죠. 이렇게 해가지고 밑에는 이두고 그 다음에 위에는 이고고 이게 슈퍼에고고 그 다음에 여기 프리콘셔스 레벨에서 요 스크린을 한다는 거죠. 슈퍼에고는 이고 아이디어라고 이고 프로퍼. 이고 프로퍼라는 거는 뭘 하면 안 된다는 어떤 죄의식적인 거고, 이고 아이디어는 나는 대통령이 되고 싶다는 애들 초등학생 때 주로 이제 초자가 생기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슈퍼에고가 초자가 적으면 반사회적이 되고 많으면 억압이 되고 자신이 없어진다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이드에서 있는 그 공격성, 어그레션, AGGRASSION, 어그레션이나 그 어떤 그 섹슈얼리티 리비도, 나는 단번에 죽이고 말겠다는 이런 공격성이 그 골프 가서 이 10.8cm 홀에 넣는 그 행위가 물론 굉장히, 예전에 전번에 여자 의사랑 예전에 골프를 치는데 서울대학 뭐 의대 2등 졸업한 친구인데 나보고 농담하더라고. I have no hole 그러더라고. 이게 무슨 얘기냐? 너 홀 있잖냐? 그랬더니, 하여간 그 골프에서 홀이라는 게 굉장히 그 여성의 성기를 의미하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그린은 그 여성의 그 퓨빅 헤어를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공을 드라이브로 갈기는, 때리는 그 히트하는 행위는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거예요. 사장의 대갈통을 뭐 드라이버로 까부시겠다. 그런 공격성을 얘기하는 거라고. 그게 이제 하나의 스포츠 운동으로 승화됐다고 이제 서블리메이션을 했다는 거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다음에 불안에는 대표적으로 이제 세퍼레이션 앵자이티가 있고, 세퍼레이션 이게 이제 생후 1년 반, 그 다음에 카스트레이션 앵자이티, 생후 3개월부터 아니 3년부터 5년 6년까지 이제 웨디팔 페이스에 생긴다 그러고, 그 다음에 슈퍼에고 앵자이티라는 것도 있어요. 뭐 이렇다는 거고, 그 다음에 free observation on male sexuality라는 게 있는데, 이게 들은 사람도 많을 거예요. 하도 이게 이제 중요한 얘기니까, 뭐 비렐름 슈테켈 얘기하고 비렐름 라이 얘기하고 뭐 얘기하는데, 뭐 프로이드 본인 얘기는 없느냐? 섹슈얼리티에 대해서, 인펀타일 섹슈얼리티 말고. 나중에 통합해 놓은 거예요. 1980년, 90년대에 그 프로이디안 정신 분석가들이 통합을 해 놓은 이론인데, 정신 분석가라는 게 그 왜 프로이디안이라는 얘기를 안 붙이고 쓰느냐? 윤계안도 있고, 아들러 계통의 그 정신 분석가도 있어요. 카렌 호나의 학파도 있고, 굉장히 드물어. 프로이디안이 90%, 95% 이상이라면, 다른 데는 뭐 그냥 소수, 마이너리티 그룹이라고. 그리고 이게 좀 웃기는 게, 여기도 계급이 있어가지고, 윤계안 정신분석가 정식이 됐다. 프로이디안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면 캔디데이트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 이쪽이 굉장히 엄격해요. 그 계급사회라고. 그래서 예전에는 메디컬 닥터 아니면 들어가지도 못하게 했어. 정신분석을 받지도 못하게 했어요. 어느 날인가 1990년도인가 언젠가 뭐 그 미국 대법원에서 하도 그 심리학자들이 청원을 넣고 하니까는 심리학자 중에서 뭐 어느 정도 자격이 되는 사람은 여기 이제 분석가 캔디데이트로 등록을 할 수 있게 해놨어요. 근데 심리학만 하는 사람들이 이런 정도 레벨 되면 굉장히 좀 똘똘해.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 소위 얘기해서 MD 메디컬 닥터들은, 그러니까 다른 얘기로 하면 주로 치료적인 관점에서 모든 걸 바라봐요. 치료적인 관점에서 새로운 이론이 있느냐, 어떤 환자를 정신 분석을 하는데 뭐 트랜스퍼런스 카운터 트랜스퍼런스 문제가 심각한데 이걸 어떻게 해결하는 새로운 방법이 있느냐, 정신 분석에 예를 들어서 경계선적 인격장애나 인격장애, 성격장애 이런 걸 정말 치료하기 곤란한데 이게 새로운 방법이 있느냐. 그래서 오토 컴버가 아주 되게 히트를 친 거예요. 이런 식의 치료적인 관점에서 보는데, 그 의사가 아닌 일반적인 심리학자, 임상심리학자들은 그게 아니잖아. 어떻게 하면 자기 이론을 새롭게 내느냐, 푸코.
푸소라고 내가 잘 부르는 사람. 락강은 이제 의사였고, 푸코도 이제 그런 식의 개념이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렇게 해가지고 슈퍼에거적인 관점에서, 이거 슈퍼에거라 그랬죠. 초자적인 관점에서는 디그레데이션 인앤스 포텐시.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좀 놔버려야, 다른 얘기를 하면 내가 고상한 뭐 귀족인데 무슨 섹스가 무슨 얘기냐가 아니라 성행위를 할 때는 좀 짐승처럼 구는 게 있어야지 성욕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게 초자적인 측면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마돈나 호어 컴플렉스라 그래가지고, 호는 창녀죠. 마돈나는 이게 천사라고 보면 돼요. 이게 다른 얘기를 해가지고, 섹스라는 거는 창녀들하고 하는 행동인데, 어떻게 우리 마누라가 마돈나 같이 천사 같은 여자인데, 내 애인이 천사 같은 여자인데 어떻게 그렇게 동물 같은 행위를 할 수 있느냐. 그래가지고 어? 성행위를 못하겠다. 그 누구야, 앙드레 지드가 그랬죠. 앙드레 지드. 앙드레 지드가 굉장히 동성애적인 게 있지만 좁은 문을 좀, 요새 애들은 이런 거 안 읽겠지. 우리는 고등학교 때 뭐 경교고랑 무슨 독서 클럽 해가지고 뭐 온갖 책들을 다 읽었어. 제일 골 때리는 게 도스토옙스키. 거기에 빠진 경기여고생 2명이 있는데, 아주 도스토옙스키를 그 골치 아픈 책들을 어떻게 다 그 공부하는 와중에 읽고 와서 뭐 토론을 하는지 대단들해, 하여간. 그래서 그 예를 들어서 그 메릴린 monroe의 그 백침이라는 게, 로 소셜 클래스, 로 인텔리전스, 레스 파워 하는 게 남자들한테는 성욕을 일으킨다는 측면이에요. 초자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한 거고, 그 다음에 이건 중요한 얘기인데, 이고 측면에서, 여기서 이제 이고 측면에서 얘기를 하는 건데, 웨디팔 페이스, 3살부터, 만 3살부터 5살, 6살부터는 이제 초자가 형성되는 기니까, 요때. 그러니까, 엄마한테는 affection, 그 다음에 physical excitement, 두 개가 이제 분리가 된다 그랬죠. 예를 접하는 행위가 배고픈 거를 해결하는 행위, 그걸 이제 섹스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엄마 젖의 포근함, 그런 어떤 애정, 그 다음에 밀착감, 어태치먼트를 이제 딥 어펙션이라고 그래요. 이게 이제 파더에 의해서 분리가 돼가지고, 어펙션은 이제 엄마한테 남고, 섹슈얼 익사이트먼트는 외부로 향한다는 거죠. 이 스플리팅이 쉽게 얘기하면 웨디팔 이슈예요. 웨디프스 컴플렉스가 굳이 뭐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뭐 어머니하고 결혼하고 이런 거가 너무 좀 그렇다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통괄적으로 얘기를 해요. 이게 웨디팔 이슈예요. 아버지 죽이는 게 웨디팔 이슈만이 아니야. 그 다음에 실제로 보면 많은 사람들이 벌써 또 30분이 넘었네. 이거 할 얘기가 많은데 오늘은 한 50분 정도 합시다. 그래서 이걸 분리를 해. 애인하고 부인이 따로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스플리팅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런 사람 많죠? 러브하고 러스트가 분리가 되는 거야. 이게 큰 문제예요. 응? 큰 문제인데 뭐 이걸 꼭 그렇게 큰 문제라고 할 만한 그런 것도 있나? 뭐 그렇게 사는 거지 뭐. 그 다음에 이제 이드 측면에서는 여기가 이제 이드라 그랬죠. 이게 이드라 그랬죠. 섹스하고 어그레션. 이 두 개가 AGG, RESSI. 예전에는 AGG, 이게 G가 하나인지 두 개인지 되게 헷갈린 적이 있었는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어그레션이 둘이 섞여서 표현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무슨 어떤 여자랑 뭐 몸파는 여자랑 섹스를 하는데 이게 강간하는 형식으로 하는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하던데, 이런 분노의 형태를 섹스로 해가지고 이거를 표현한다 이거죠.
자기도 모르게 표현을 해요. 이렇게 이 부인하고 섹스하는데도 이렇게 표현하는 남편분들이 꽤 있어요. 오죽하면은 자기 부인을 갖다가 이제 드라이버 가지고 머리통을 후려치는 놈이 있질 않나. 하여간 별별 친구들이 많은데 섹스를 강간처럼 한다. 이걸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 다음에 이 러브의 세오리에 대해서 프로이드 3 세오리는 이거랑 좀 다르고, 아까는 3 오브저베이션이었고, 컴버그의 세오리 온 러브, 세오리 오브 러브, 맥두갈, 그 다음에 락강, 이런 게 있는데 이걸 다 해야 되나? 조이스 맥두갈, Theaters of the Mind, The Many Faces of Eros. 제목이 그럴듯하죠? 프랑스 계통의 이 책들이 이런 게 유명한 건데, Theaters of Mind, 뉴질랜드에서 태어나가지고 어쩌고저쩌고. 그 다음에 오토 컴버그가 제가 전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분당 가다가 아파트 보고 뭐라 그러고 용인 자연농원 가다가, 그 다음에 분당국 우리나라하고 북한의 정치학적인 이슈에 대해서 분석학적으로 굉장히 예리하게 논문도 쓰고 그러더라고. 나한테 뭐라 그러는데, 나중에 뭐 책방 가고 싶다 그래가지고 그때 종로서적에 모시고 갔더니 하여간 무슨 정치학 책만 한참 또 사들고 영어로 된 걸 골라가지고 오시대. 그래서 그 부인이 포울란가 그래요. 포울란가 그 정신분석학자고, 나르시시즘, 그 다음에 오브젝트 릴레이션 세오리, 그 다음에 퍼스널리티 디스오더에 대해서 굉장히 그 치료적인 관점에서 놀라운 업적을 남기셨어요. 사진이 보면은 제가 만났을 때 이거보다 훨씬 젊었는데, 나이 들었을 때 사진이야. 훨씬 젊었어. 그 다음에 트랜스퍼런스 포커스드 사이코세라피, 이게 보드라인 경계선적 인격장애라고 나오죠. 이걸 치료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정신분석 논문을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트랜스퍼런스 얘기예요. 트랜스퍼런스, 카운터 트랜스퍼런스. 1950년대부터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 50% 이상의 트랜스퍼런스, 카운터 트랜스퍼런스 이슈예요. 이거 가지고 치료를 하는 거고, 이거 가지고 치료를 이끌어가는 거고, 이걸 가지고 해결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나중에 정말 지겨워. 그러다가 이제 이런 얘기 잘 안 하는 그 심리학 출신의 그 정신분석학자들 논문을 보면 새로워요. 이거 뭐 재미있고 신선하고 그럴 정도인데. 코우트라고 이제 60년대 70년대 대단히 했던 사람이 있는데, 카플란 그 연구소에 가가지고 그때 엘렌이라는 정신과 의사가 있었는데, 어느 날은 나와가지고 자기가 무슨 환자 케이스를 얘기하는데 60분을 코우트 이론만 가지고 떠들더라고. 대단해. 아주 스마트하게 이 코우트 이론만 가지고 이 사람 사이코 다이나믹을 얘기를 해요. 대단해요. 그 다음에 이 나르시시즘이라는 게 이게 문제인데, 이거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로미오하고 줄리엣에서 로미오가 줄리엣에 빠진 거가, 뭐 줄리엣이 이쁜 것도 있지만 그거 나르시시즘 문제라는 거예요. 굉장히 비약을 해서 얘기를 하면 결론적으로. 여러분들 그 이해가 돼요? 이게 굉장히 좀 어렵고 골치 아픈 이슈예요. 전번에 제가 좀 전에 그 보드라인 경계선적 보드라인 퍼스널리티 디스오더가 특징적으로 히스트리오닉한 게 있고, 히스테리컬한 게 있고, 두 번째 안타이 소셜한 게 있고, 세 번째가 뭐 디프레션이 있고, 그 다음에 아이덴티티 문제가 있고, 결국은 이걸 나르시시즘 퍼스널리티 디스오더의 문제가 있다고 그랬잖아. 이게 세 개가 이렇게 겹쳐요. 이것도. 그러니까 나르시시스틱 퍼스널리티 디스오더, 히스트리오닉 퍼스널리티 디스오더, 안타이 소셜 퍼스널리티 디스오더. 이게 보더라인이에요. 이게 만만하지가 않죠? 이거 되게,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 이게 신경과 정신과 영역에서 신경과
거의 모든 질환, 그거는 치료법이 딱딱딱딱 있죠. 에필lep시, 간질 포함해서. 근데 정신과는 이게 예를 들어서 정신병, 신경증으로 나눴을 때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성격장애 문제라고. 퍼스널티 디스오더는 이게 도대체 어떡하냐 해가지고 되게 뭐 아주 안타이 소셜 같은 건 교도소 행위고, 나머지는 뭐 이게 뭐 애매모호했는데, 이 컴버그가 이런 환자도 이렇게 치료할 수 있다라고 이제 그 치료의 방향성을 제시를 한 거예요. 제가 그랬죠. 한 반타작 한다고, 반반. 그 다음에 이게 오늘 본론이에요. 이거 술 담배 줄여 혈액순환 독고록 쓴 거는 이거 제가 쓴 서브 타이틀 아니에요. 이영수 편집위원, 그 동아일보에서 20년 이상 보건 의료 의학 담당 기자만 20년 우리나라 원조의 의학 담당 기자를 하신 분이 이제 쓴 거예요. 해구신 얘기, 그 다음에 고환 독사, 인삼 마늘 녹각, 정력 강장 제고, 발기부전의 기술적인 원인은 90% 이상의 고혈압, 당뇨, 음주, 콜레스테롤 이거. 그 다음에 당뇨병 환자는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해가지고 당뇨병 발병하면 발기력이 떨어지는데, 발기력이 떨어지는 걸 알고 2-3년, 1-2년 만에 와가지고 병원에 오면 150에서 200%로 좋아지니까 쭉 유지하다 어느 날 갑자기 주사 용량이 7배, 8배, 9배, 10배가 느는 거는 음경이 이렇게 있으면 해면체가 2개가 들어가는데, 카베노살 바디, 여기 이노베이션 하는 신경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를 침범을 하다가 당뇨, 높아진 혈당이 10년 정도 지나면 이 동맥을 직접 침범을 해요. 그래서 주사 용량이 이렇게 올라야 되고, 쭉 있다가 15년 정도 되면 망막이 출혈이 시작되고 또 올라가고, 또 한 5년 있으면 콩팥이 나빠지기 시작해가지고 한 5년 있다 죽는다. 일반적으로는 이 얘기를 하는 건데, 그 다음에 이 은경 동맥의 직경이 0.2mm라고 지금 했죠. 0.2, 0.3, 뭐 아주 큰 친구는 0.5mm도 되는데, 그 다음에 발기유발제 주사를 놓으면은 이게 첫 번째인가 두 번째 시간에 제가 2배에서 4배로 올라간다 그랬는데, 공식적으로는 이게 4배가 올라가요. 0.8mm 정도 나오죠. 그러면은 4의 4승이면 얼마예요? 256배죠. 그러니까는 단위 시간당 256배의 그 혈류가 은경 동맥으로 들어가서 이게 은경이 발기가 되는 거예요. 바조 다일레이터인데, 바조 다일레이터. 그러니까 파파베린, 펜톨라민, PGE1이 다 이 역할을 하는 거고, 비아그라나 시알리스, 레비트라 이런 거는 포스포다이 에스터레이즈 5, PD5, PDE5라는 효소의 작용으로 혈관이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효소가 은경 해면체만 있는 게 아니라 심장에도 있고 망막에도 있고 뇌에도 있기 때문에, 심장이 갑자기 부분적으로 피가 256배가 흘러가면은 심장,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얘기예요. 수도파이프가 있다가 수돗물이 이렇게, 수도파이프가 이렇게 분기가 돼요. 그러다가 이게 나오는 거는 있는데, 여기가 갑자기 256배를 뺏어가.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돼요? 피가 못 가죠. 이스케믹 임팍이 걸리는 거야. 그래서 신근경색이 걸리고 뇌경색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느 날 이게 피가 막 흘렸는데 이게 혈관이 원래 시원치 않다. 그럼 뻥 터져. 그러면 뇌출혈이 걸리는 거고. 쉽죠? 담배 피우는 사람은 곱한 숫자가 이게 20일 거야. 30이 아니라 20에 이르면 그때부터 발기부전은 물론 관선동맥과 폐암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암은 몇 년에 걸쳐서 진행돼요. 나타나는 거는 몇 년에 걸쳐서 진행이 돼요. 그 다음에 제가 그랬잖아. 한갑으로 20년을 피워가지고 20이라는 숫자가 넘어가면은 그때부터는 4에서 5%씩 매년
음경 해면체가 die 죽는다. 그러면은 두 갑으로 20년을 피웠던 사람은 어떻게 되냐? 40이라는 숫자가 되는데 20이라는 숫자를 빼면 20이 남죠? 4에서 5%를 곱하면 얼마예요? 80에서 100%죠? 그냥 담배 두 갑을 20년 피웠다면 벌써 음경 해면체에 발기되는 해면체 조직이 아예 없는 거예요. 알았죠? 그 다음에 LDL 나쁜 콜레스테롤 TG라고 그러는데 이게 직경이 0.2mm 밖에 안 되는데 이게 가서 찌꺼기가 끼면 얼마나 막히냐 이거야. 아까 제가 0.2mm에서 0.8mm로 늘어나면 256배가 늘어난다 그랬는데 이게 반만 막혀도 2에서 하승 16분의 1로 뇌혈관 음경 동맥에 직경이 반이 줄면은 16분의 1밖에 피가 안 돼서 발기가 잘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소량의 알코올은 성욕을 자극하지만 만성적으로 알코올을 섭취하면 간장을 손상하게 되므로 에스트로겐 뭐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 해구신과 같은 동물의 고아는 치료 목적으로는 남성 호르몬 가격이 그 박태환 쓰는 독일제 남성 호르몬 3달 가는 거는 원가가 15만원, 환자들은 30만원에 맞지만 한 달 가는 거는 원가가 몇천 원밖에 안 된다 그랬죠. 우동 그릇밥 한 달 치료에 우동 한 그릇이 요새 한 7, 8천 원 하니까 그 가격이네. 제약회사 얘기하면은 유한양행 얘기만 하면 갑자기 성질이 나니까 빼놓고, 그 다음에 욕광이라는 것도 1973년에 판매를 금지시켰다는 거죠. 적절한 운동, 유산소 운동을 일주일에 3번 이상 해요. 일주일에 3번 유산소 운동. 그 다음에 술 담배를 줄이고, 그 다음에 LDL 나쁜 콜레스테롤 중성지방을 줄여야 돼요. 중성지방 줄이려면 술을 줄여야 되고, 요거 술. LDL을 줄이려면 나쁜 콜레스테롤 130 이하로 유지하려면 강남에서는 100, 고기, 우유, 기타 낙농 제품을 우리가 3분의 1씩 섭취를 하는데, 낙농 제품은 버터, 치즈, 마가린에 이걸 줄이고 아침에 우유 한 잔 먹지 말고 고기 대신에 야채하고 채소를 먹어라. 그리고 고깃집보다는 일식집을 가라. 그 다음에 이쪽 그 혈관 내과 친구들 추천하는 차는 들깨차를, 커피도 이게 하루에 300ml 이상 그램이 되면 이게 중독이 돼요. 300에서 400ml 하루에 3잔에서 4잔 이상 먹으면은. 그 다음에 스타벅스의 그 그랑데 뭐 이런 거 먹으면 그거 한 잔에 500mg이 넘어요. 이것도 결국은 LDL이 문제가 돼. 나쁜 콜레스테롤이 LDL이 쌓여서 이게 문제되기 때문에 필터로 된 시킨 그 카페인 필터를 통과해가지고 커피를 해가지고 먹으라는 거죠. 이것도 하루에 3잔, 4잔 이상 되면은 이게 어딕션이에요. 다 했죠? 그래서 오늘은 발기부전의 기질적인 원인이 아니라 기질적인 원인이 아니라 주로 이제 그 심리적인 원인에 대해서 중요한 사람, 비렐름 라이는 전번 시간에 얘기를 했고, 비렐름 슈테켈, 그 다음에 크래프트 에빙, 그 다음에 에 대해서 이제 추가로 말씀을 드렸어요. 다음 시간에 봬요. 시험 마침 잉크 주석을 유지하고 변경 내용을 저장하고, 컴퓨터가 시간이 많이 걸리네.